네, 두 번째 소식 한번 또 전해주시죠. 그 신풍제약 최근에 뭐 악재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또 이런 과정에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업계 일각에서는 뭐 심지어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현재 장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인데요. 네.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에 임원 A씨와 공모해서 5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 거래를 하고 차익을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비자금 조성 혐의 외에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그 분식회계 혐의 또 받고 있죠,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장 전 대표는 이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서 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까지 손을 댄 겁니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또 나머지는 비자금 조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신풍제약 논란 처음이 아닌데 이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과거를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2021년 12월에 신풍제약은 자사 일부 의약품 판매 유도를 위해서 의료인들에게 현금 3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지불액의 일부를 구입자에게 다시 환불해주는 행위인데요. 당시 신풍제약은 신풍 아테노롤정과 오페락신정 등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현물을 제공한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16년에는 접대와 홍보에 사용된 경비를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계정에 포함시킬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접대비 등으로 인한 이 문제가 적발되기 전과 후의 복리후생비는 46억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써왔던 겁니다. 당시 국세청은 신풍제약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이 영수증을 활용해서 복리 후생비를 과대 계상해왔고 가공 계상해왔고 또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영업 활동비에 쓴 것으로 봤습니다. 또 2017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신풍제약 출신 도매업체를 활용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풍제약은 불법 리베이트뿐 아니라 여러 문제로 국세청과 증권선물위원회, 식약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도 여러 번 받아왔습니다. 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뭐 상장 폐지와 관련된 모든 종합백화점 이런 네. 사고들이 많이 겹쳐진 회사인데 또 심지어 12년 전이죠. 2011년도에도 똑같은 분식회계와 리베이트 문제 또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었다면서요? 네, 2011년에도 분식회계와 리베이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 전 대표는 취임 1년 만에 역대 최대 매출인 2,309억 원을 달성하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분식회계와 리베이트 파문으로 불명예스럽게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이 2009년과 2010년 실적 가운데 매출 채권이 100억 원 넘게 과대 계상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실제 신풍제약은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 증선위로부터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통보와 해임 권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상장 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증선위는 신풍제약의 회계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건데요. 신풍제약은 2009년 그리고 2010년 회계 처리 과정에서 판매 대금을 판매 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07억 원의 매출 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참 이게 그 해가 지나도 뭐 벌써 10년이나 지났지만 그 악행이 고쳐지지가 않네요. 네. 이게 똑같은 계속된 데자뷰 현상인데 당시에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당시 신풍제약에 내린 처분 어떻게 처분을 내렸었죠? 네, 증선위는 2011년 5월에 신풍제약에 과징금 2,600만 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또 동시에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해서 분식회계 재발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2011년에 일어난 분식회계 파동으로 장 전 대표는 증선위로부터 해임을 권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신풍제약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장원준 전 대표 그 분식회계와 리베이트 문제로 그 대표직에서 내려왔는데 이후에는 운동 경영을 하면서 계속 네. 뒤에서 이렇게 뭐 컨트롤을 한 건가요? 뭐 어떤 내용이죠 이게? 네, 장 전 대표는 2015년 신풍제약 최대 주주인 송암사를 설립했는데요. 네. 이 회사 대표를 맡아서 신풍제약 경영에 복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신풍제약 자회사 대표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지분의 24.2%를 보유하고 있고 또 장 전 대표는 송암사 지분 72.9%를 갖고 있습니다. 장 전 대표가 직접적인 경영은 피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신풍제약에 대한 경영 활동은 은밀하게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게 결국 지난 2011년도에 증선위에서 과징금,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고작 2,600만 원만 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네. 너무 손방망이진 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악행이 전혀 금융당국의 허술한 이 법망을 이용해서 더 심화되고 더 악행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악재가 계속되면 궁극적으로 고스란히 피해는 소액주주들의 몫이 될 텐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네, 현재 주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신풍제약의 주가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풍제약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기준 2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 2020년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해 9월에 이 신풍제약은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가인 21만 4천 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풍제약 악재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신풍제약의 상장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신풍제약의 횡령 배임 금액은 63억 원 규모인데요. 하지만 검찰이 더 많은 비자금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 이 신풍제약에서 비자금이 더 얼마나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